K리그2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영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또 지난주에 인천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인천과 화성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 솔직히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인천에 쉬운 승리가 예상됐기 때문인데 생각보다 화성이 아주 단단한 팀이어서 경기 보는 재미가 꽤 있었습니다. 인천과 화성과 인천의 맞대결, 제가 직관으로 제 눈으로 확인한 그 시간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인천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거는 이 팀의 주장이자 붙박이 주전으로 계속 출전했던 이명주 선수가 쉬었다는 점인데요. 라인업 후보에서도 그냥 과감히 빼버린 윤정환 감독, 그 자리에 최승구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사실 중원을 문지환과 최승구 이 둘의 조합은 사실 인천으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최승구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오른쪽 풀백으로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인천의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민경현을 중원으로 쓰더니 이제는 최승구를 중원으로 써보는 윤정환 감독의 그런 실험도 보는 재미가 있었고, 저는 사실 최승구 선수가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수미로도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드필더로 뛴 거는 이제 처음 보기 때문에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역시 약간 그 최승구 선수의 특유의 그 패기 넘치는 플레이가 인상적이었고, 오른쪽으로 나섰을 때는 굉장히 오버래핑을 과감하게 하면서 또 이 공격으로 활력을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미드필더로 나섰을 때 역시 과감한 오버래핑 그리고 슈팅까지 연결하는 모습들, 그런 거 보면은 문지환과 최승구 혹은 이명주 최승구 이 조합도 이제는 인천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조합으로서 써볼만 하다라는 거. 그리고 최승구 선수가 좋은 게 활동량이 넓으니까 이 화성의 볼을 끊어주고 또 인터셉트 해주고 바로 또 공격으로 이어주는 그런 패스들이 꽤 나왔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물론 전반에는 화성에게 조금 중원을 내주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또 이제 윤정환 감독이 최승구 선수 직접 불러가지고 1대1로 막 튜터하고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최승구 선수 자리가 조금 뭔가 구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약간 좀 안정된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후반에 가면서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변했고,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최승구 선수가 윤정환 감독의 이제 지도 아래 또 이제 미드필더로서 굉장히 또 그러니까 꽃이 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저는 윤정환 감독이 이제 최승구 선수를 미드필더로 넣은 게 더 놀라웠던 이유가, 사실 인천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화성이라는 팀이 상대적으로 약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팀을 상대로 이 새로운 조합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실험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일 수 있거든요. 또 홈에서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혹시나 비기기라도 한다면 이거는 인천으로서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했고 결국에는 또 이겼다는 거. 이게 아무래도 윤정환 감독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전반에는 인천이 솔직히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이 조금 불안했어요. 왜냐면 이 계속해서 박경섭 선수를 중심으로 이제 빌드업을 시작하는데 4번 김건희 그리고 32번 이주용이 좌우에서 패스 받아주면서 또 뿌려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천의 또 특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유율 가져오고 결국에는 바로 또는 제로소 무고사 마무리, 이런 패턴이 초반에는 솔직히 잘 안 나왔거든요. 물론 그것들로 인해서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화성도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질 만큼 인천이 전반에는 조금 빌드업 과정에서 애를 먹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역시 인천이다. 인천이 이번에 유효 슈팅을 5개 때렸거든요. 근데 무고사가 3개, 제르소 바로 각각 하나씩 때렸는데 그 중에 이제 2개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인천의 플레이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자신들의 전력을 100% 다 쓰지 않고 확실히 자신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나이대도 어느 정도 높고 계속 주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체력 관리를 또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기에 100%로 임한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자신들의 페이스를 가져가면서 템포 조절하면서 결국에는 주도권 갖고 오고 골 넣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 화성전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실히 보였고, 아무래도 선제골을 넣고 또 추가골을 넣은 만큼 급할 게 없는 거죠, 인천은. 그래서 이제 체력 관리도 아주 효율적으로 해주는 게 좋았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를 이제 뽑자면 인천은 골을 넣어주는 선수들이 똑같아요. 무고사, 제르소, 그리고 바로 딱 이 선수들. 요즘에는 이제 박승호 선수가 좀 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조커로 투입되는 박호민 선수,
아니면 김성민 선수 이런 선수들도 이제는 공격 포인트 쌓아줄 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인천의 장점은 무고사가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고요. 제르소와 바로우가 공격 포인트 계속 매 경기 쌓아주고 있습니다만 그 세 명에게 너무 집중된 거는 사실 하나의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호민 선수가 특히 무고사를 대신해서 투입하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박호민 선수 또 피지컬 좋지 않습니까? 하나 터트릴 때가 됐다. 그럼으로써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해야지 아무래도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수원 같은 경우는 꽤나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향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김지현이라는 그 국내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해주고 있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역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이 좀 더 필요하다. 물론 이제 박승호 선수는 굉장히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득점하는 순간을 보시면 바로우한테 패스를 찔러줬던 선수가 박승호거든요. 그 번뜩이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후반에 PK 얻은 그 순간도 보시면 이제 박경섭의 롱 패스를 그대로 박승호 선수가 뒤로 침투하면서 볼 스피드 살려가면서 파울까지 얻어내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사실 박승호의 존재, 그 가치가 있다는 거고 인천을 상대하는 팀들은 더욱더 골치가 아파졌어요. 무고사와 박승호 막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무고사를 집중적으로 막았다면 이제는 박승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고 라인을 올려서 막아야 되는데 그러자니 박승호한테 이제 뒤로 털릴 수 있거든요. 라인 내리자니 무고사한테 공간 내주면 무고사가 패스 찌를 때 슈팅할 때 뭘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굉장히 상대하기 까다로운 거고 사실 인천은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만 화성이 정말 준비를 잘했어요. 지긴 했지만 전반전만큼은 화성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전반을 좀 보고서는 제가 맨 앞에서 봤거든요. 인천의 그 빌드업 과정을 보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수원에서 봤던 그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패스도 타이밍 조금씩 어긋나고요. 패스 미스도 많이 나오고 중원에서 계속 볼 뺏기고 그러면서 주도권도 살짝 내주는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윤정환 감독 보거든요. 윤정환 감독도 약간 수비에 대한 답답함을 또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에 솔직히 조금 인천은 불안했고 화성은 자신들의 그런 플레이를 잘 준비한 거를 잘 해놨다라는 게 있었는데 후방 빌드업을 인천이 후방 빌드업을 시작할 때 화성이 다른 팀들처럼 약간 뭐랄까 압박을 하되 더욱더 강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라인을 전체적으로 올려가지고 그냥 모든 농구로 치면 거의 풀코트 프레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천도 약간 당황한 눈치. 그러다 보니까 볼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격을 또 하는 화성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끊임없는 압박을 전반 후반 내내 보여주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두레이 감독의 화성 좀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다만 인천도 거기에 밀리지 않았죠. 전반전에 약간 실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페이스 가져와가지고 압박도 잘 이겨내고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공격까지 나가는 모습도 역시 인천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중원 싸움에서도 솔직히 이번에는 화성이 꽤 밀리진 않았거든요. 나름 할만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화성은 인상적이었고 다만 이제 너무 압박을 가다 보니까 선수층이 좀 젊다 하더라도 너무 경기 내내 압박을 하다 보니까 후반에는 오히려 기회를 좀 체력적인 문제로 기회를 좀 잡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화성 역시 후방에서 빌드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보이노비치 선수가 있었는데 공격 패턴을 보시면 센터백인 함선우 선수가 이제 보이노비치 오른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보이노비치에게 공을 주고 이 보이노비치 선수가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롱패스 김병호 선수에게 롱패스를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병호 선수가 그거를 받아주고 연계하는 플레이로서 좀 공격을 해보려는 패턴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계속되다 보니까 공격 패턴이 너무 단조롭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역시 그 똑같은 패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물론 보이노비치 선수가 이제 좋은 패스도 많이 했지만 롱패스에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웠어요. 롱패스 지금 실패를 보시면은 많이 한 것만큼 또 실패도 굉장히 많았다는 점. 근데 이거는 그만큼 인천의 수비가 잘 막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달리 말하면 그만큼 화성의 공격수들이 공을 잘 받아주지 못했다라는 뜻도 되겠죠. 후반에 가면 차두리 감독이 대놓고 그냥 크로스만 올리라고 하거든요. 머리를 이용한 크로스 전술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인천의 약점은 이제 크로스에서 올라오는 그 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중볼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약점을 포인트로 잡아서 한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인천이 아무리 수비가 이제 약점이
그 크로스라고 한들, 공중볼이라고 한들 일단 최소 실점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크로스만 올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크로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화성의 공격수들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세컨볼을 화성도 역시 잘 따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중거리 슛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뭐 번뜩이는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크로스만 올리는 그런 패턴이 조금 단조로웠다. 물론 인천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진 않았을 겁니다. 화성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중볼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팀 조직력이 좋은 것에 비해서 공격의 그런 패턴은 좀 아쉬웠다라는 점. 화성도 슈팅이 6개고요. 유효 슈팅이 4개입니다. 근데 사실상 페널티 박스에서 때린 거는 2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하나는 이제 골대를 맞췄는데 그게 사실 화성에게는 가장 좋은 찬스였다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슈팅은 그렇게까지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화성도 뭐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인천을 상대로 자신들이 준비한 거는 잘 펼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축구를 이제 보시는 분들 다 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아무리 공격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이제 점유율 많이 가져가고 공격을 많이 한다 해도 이 팀 골 못 넣겠다 하는 그런 직감이 있잖아요. 축구 보시는 입장에서, 팬 입장에서. 저도 맨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화성이 뭐 계속 공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못 넣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화성이 좋은 팀은 맞아요. 조직력도 좋고 수비가 생각보다 되게 탄탄해요. 근데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거. 확실히 이제 최근 화성 경기를 보니까 골을 못 넣은 경기가 꽤 많더라고요.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골을 꽤 계속 넣어왔는데 요즘에는 골을 많이 못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K리그2에 이제 처음 참가를 한 거고 또 차두리 감독의 아래에서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그래도 저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시즌에 또 좋은 용병 공격수들 데려오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긍정적인 거는 역시 김병호다. 네, 청주에서 화성으로 이적한 김병호 선수 영입 너무 잘했다. 제가 사실 김병호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천 그 원정석에 앉아가지고 1열에 앉아가지고 김병호 선수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너무 잘합니다. 이 선수가 사실 상대 팀으로 만나면 굉장히 얄밉게 플레이를 해요. 공도 막 안 뺏기고 얄밉게 플레이하는 그런 것들이 특징인데 이번에도 사실 좀 번뜩이는 순간이 몇몇 있었죠. 특유의 그런 연계 플레이 톡 쳐가지고 공중볼 날라오는 거 톡 쳐가지고 바로 연계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간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또 기회 만들어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역시 김병호 선수의 존재의 이유인데 그런 것들이 화성에서도 잘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점. 그래서 김병호 선수가 또 베테랑으로서 이 화성의 또 어린 선수들에게 또 경험도 주고 앞으로 화성의 공격에 좀 더 이제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만큼 이번에 골을 못 넣었지만 좋은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요. 자, 여기까지 인천 대 화성, 화성 대 인천의 직관 이야기였습니다. 인천의 2대0 승리로 사실 조금 싱겁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막을 또 보시면 그만큼 또 화성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격을 했다라는 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윤정환 감독이 매번 뭔가 다른 전술, 세부적으로는 조금 뭔가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그것도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술을 들고 나옴에도 항상 상대방을 공략하고 승리를 가져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역시 차두리 감독의 그런 파이팅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매력적인 팀입니다. 그리고 이 서포터즈들 응원도 이분들도 굉장히 아주 열정적인 응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칭 K리그2 매니저 리영섭의 직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K리그2 이야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